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 얘기는 그냥 할까요?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엑스포 얘기 한번 할까요? 즐거운 얘기도 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1993년도에 엑스포가 개막을 했었던 그 얘기도 네. 조세프님한테 한번 그럼 뭐 들어보고 싶어요. 뭐 에피소드 하나 더 하는 걸로 해서 네네네. 하죠. 1993년 이제 8월 7일부터 네. 11월 7일까지 네. 93일간 했습니다. 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고 그런가? 그 시절의 감성 같은데 93년에 했기 때문에 93일을 맞춘 것 같거든요. 맞췄을 거야.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 주제는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의 길입니다. 아 그랬구나. 맞아. 또 그런 주제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부제가 있었어. 아 부제도 있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뭐 엄청 기네요. 네. 부제가 있고 재활용 그리고 문제. 공식 마스코트는 꿈돌이. 꿈돌이 너무 유명하죠. 그 주제가는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주제가요? 네, 주제가가 있었어. 주제가가 있어요? 저도 사실 잘 기억 못했는데. 엑스포 주제가 누가 불렀을까? 이선희 선생님이 불렀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네. 그 88 올림픽 네. 이후에 코리아나의 이제 그날은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 저 기억이 안 나. 나도 몰라. 처음 알았어. 나는 이제 그 엑스포 하면은 그냥 수학여행으로 가던 장면. 맞아요. 그리고 뻗어서 돌아오던 장면만 기억나서. 맞아요. 세계 이제 108개국, 33개 국제기구가 네. 그리고 국내 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요. 네. 1,450만 명의 내국인이 관람했습니다. 1,450만 명. 와. 당시 인구를 고려하면 한 3명당 1명꼴로 관람하는 본 겁니다. 거네요. 네. 와, 근데 재밌었어요, 여기. 네. 이게 근데 또 되게 또 생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뭐가 재밌냐면 1893년에 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 엑스포에 참가를 해요. 이제 시카고 엑스포에서 네. 우리나라가 기와집으로 참가를 합니다. 한국의 기와집이 엑스포에 참가됐었어요. 조선 말기에. 네, 조선 말기에. 근데 딱 100년 만에 네네네. 이제 스스로 주최국이 된 거죠. 의미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대형 국제 행사죠. 네. 왜냐하면 뭐 86 아시안이나 88 올림픽이 이제 약간 군부 그쵸.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서울 올림픽 이후에는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던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 이게 또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좀 재밌는 게 엑스포 유치가 사실 또 일본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64년에 그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하거든요. 네. 도쿄 올림픽 개최 후에 70년에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만박. 유치해서 성공을 네. 하면서 선진국 자리에 위치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88 서울 올림픽 네, 이후에 네. 비슷한 시기죠. 93년 대전 엑스포 조합으로 정부가 이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네. 일본인들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네. 사실 일본을 굉장히 벤치마크하는 부분이 많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재밌는 건 중국이 또 이제 한국을 또 모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2010년도에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하죠. 그렇구나. 약간 일종의 그 동아시아의 루트 어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참 중국을 벤치마킹하게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어떤 아시아에서 어떤 네. 경제적인 발전이 이 속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전으로 왜 선정됐느냐? 이것도 좀 재밌잖아요. 노잼시티. 최초에는 안산시가 유력했대요. 진짜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야 안산이 그러면은 막 엄청 광역지가 될 그렇지. 수도 있었을 법. 안산으로 갔으면 좀 수학여행이 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그리고 국토의 가장 중앙에 있어서 지방에서도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진짜 이게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도 오기 편한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이제 당시 공군 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네. 활주로에 천막을 치고 전시회를 열면 예산이 절약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대요. 이게 다들 되게 힘든 와중에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갖고 왔냐면 이때 대전에 있다가 옮긴 데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어디로 옮겼냐면 이 공군이 옮긴 게 공군의 교육사령부 우리가 갔었던 진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군요. 공군 교육사령부가 이제 1998년에 이제 경남 진주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전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네. 이런 뒷얘기는 아예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한비탑 상징적인 랜드마크죠. 그쵸. 한비탑을 비롯해서 총 27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네. 뭐 도약관, 롯데 판타지월드, 미래항공관, 뭐 번영관, 뭐 이렇게 쭉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국가별로도 있지 않았어요? 네, 미국관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총 여기에는 사실 그건 안 나와요. 근데 27개관이 총 있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곳은 우주탐험관과 테크노피아관입니다.
저 약간 생각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테크노피아가 네. 줄 엄청 길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과 럭키금성 LG군요. 지금 LG의 전신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주탐험관이 아마 삼성이고 테크노피아가 LG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체험형 영상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들이 그 수학여행에 딱 도착하면 네. 여기로 먼저 줄을 서야 한다는 나름의 전략이 이제 구전이 있었던 거야. 여기 소문이 있어. 막 애들이 뛰어가는 그 진 풍경이 있었던 맞아요. 네. 저도 뛰었었어요. 저도 그 기억이 좀 날듯 말듯해요. 네, 저 초등학교 때인데. 네. 그래서 재밌고요. 그 한비탑은 일종의 엑스포의 중심 건물이자 랜드마크인데 네. 한비탑에 뭐를 모티브로 딴 건지 아세요? 저 사실 이거 이번에 나무위키 보면서 뭘까? 알았거든요. 남산타워인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일단 높이는 93m고요. 다들 93에 꽂혀 있었어. 무슨 힙합이야? 너무 귀엽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들어간 벽돌수가 1993개다. 분명히 막판에 몇 개 쪼갰다 이거 개수 맞추려고. 뭐 아니면 더 넣었던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 이제 모티브는 경주이기 때문에 첨성대 모양을 기초로 했대. 근데 어딜 봐서 첨성대냐고. 나는 잘 모르겠어. 첨성대랑 왜 첨성대야?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뾰족 고깔에 도넛을 끼워둔 이제 모양이기 때문에 첨성대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외벽을 잘 보면 첨성대의 계단식 회색 벽돌을 모방했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근데 그리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첨성대야? 경주 첨성대. 경주를 근데 왜 대전이 갑자기 경주를 모티브로 해요? 근데 약간 뭔가 알 수가 없어. 그냥 경주 출신 누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갑자기 왜 경주 첨성대를 모티브로 하냐고. 느닷없이 경주 엑스포도 아닌데.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갖다 붙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원래는 60m 높이의 건축물이 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최소 200m를 요구한 거야. 지역에서 200m 만들어. 왜 또 높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절충안이 엑스포 개최 연도를 따서 93m다. 너무 웃겨. 너무 90년대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이 얘기? 그리고 이때는 1993년이 사실 저도 이때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텍스트를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확증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반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서늘했던 여름, 이상 저온 현상이었대요. 그런 수준이어서 1993년은 그렇게 덥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엑스포가 조금 더 흥행을 할 수 있었고 그 뒤태가 엄청 더웠어.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불지옥이라고 썼어. 나무위키 너무 웃겨. 그 이듬해부터 불지옥. 그러니까 이게 또 인사이트가 있다. 그 불지옥이 오기 전에 약간 좀 시원했던 거군요. 그리고 각 전시관의 어트랙션은 이제 외국 기술을 이제 수입한 게 많아서 또 그거대로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이제 뭐 우리 어떤 자국 기술이 아니라 다 외국 거 수입해서 한 다음에 어트랙션 같은 거 갖다 해놓고 실제로 엑스포라기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이 다 꿈돌이 랜드나 이제 어트랙션 타는 것만 좋아했었지. 약간 맞아. 그럼 놀이동산의 느낌으로 테마파크의 느낌이었죠. 그렇게 접근했던 건 맞아요.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 교육의 장, 어떤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뭐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꾼 채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약간 그 페어처럼 나중에 그 삼성 그 우주 무슨 관 이런 거는 진짜 폐허가 돼가지고 참. 뭐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잼 시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대전이 이렇게 매력 있는 도시인데.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지쳤던 게 아닐까 대전이 전 국민을 수용하면서 좀 지쳤던 게 아닐까. 그래서 30년 동안 올 방문객들이 그때 다 온 게 아닐까. 뭔가 털려버린 게 아닌가. 그렇지. 번아웃 증후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 그 당시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93년도에 엑스포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저는 이게 서울에서 저도 학교를 다니니까 대전까지 가는데 초딩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먼 거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상당히 멀었던 기억이 나요. 멀었어요. 물론 뭐 그 뒤로 뭐 경주 수학여행도 가고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또 좀 더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먼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때는 막 안전 의식이 이런 거 없어가지고 그때 버스에서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게 그때 말씀드린 그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회를 불렀던 그게 이게 버스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다 잠들었나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전혀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무반주였거든요. 시무룩해졌겠네. 그냥 그죠. 첫 무대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동요를 불러야 한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을 그렇지. 때였는데 제가 가요를 불렀던 데에는 하나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반의 학생들이 전부 다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때 93년도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1학기까지만 하시고 갑자기 담임 선생님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여선생님으로 교체가 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졸업 예정자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보나 뭐 제가 기억 보정일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렇죠.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이 엑스포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샤랄라 한 상태로. 남자들이 진짜 우리 일요일에도 학교 나오고 싶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 선생님도 이 남학생들의 이 가슴을 이렇게 정말 휘저어 놓는 막 같이 축구도 하고 뭐랄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초임 교사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열정적이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 이것도 기억 보정일 수도 있는데 막 정말 매일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막 6학년 형들이 그 꽃다발을 사들고 선생님 그 출근하실 때 우리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손창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아는 동창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은퇴하실 나이 점점 가까워지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되게 즐거운 추억들이 묻어있는 공간이 대전 엑스포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대전 엑스포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선생님이 발령을 받으셨나?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 한 달 만에 또 가세요. 그러면 담임이 2번 바뀐 거예요? 2번 바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냐면 1학기 때 가신 그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나 돌아왔어? 되게 좀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된 듯한 그런 1년이었는데 그때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실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단 남학생 한정. 그치. 남학생들은 진짜 저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헤어진다는 것도 너무 서글프고 막 그런 느낌들 때문에. 그래서 대전 엑스포의 그 상황은 버스 안의 상황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뭔가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무리를 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가사도 뭐 제가 이렇게 막 썩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었는데 그 노래를 막 불러서 그때는 남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었던 때거든요. 근데 너무 원우 씨의 마음과 비슷하네.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원래 모두 잠든 후에가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레나데였네. 저도 아마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과의 추억들이 묻어있는. 그때 유행했었던 노래가 뭐 김원준도 있지만 이제 서태지가 2집 나왔을 때라서 그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앨범을 이렇게 테이프를 들으면서 갔었던 또. 근데 그때는 진짜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은 애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떼창이었어요. 모든 노래가. 점령이었죠. 그런 분위기들 같은 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승훈 씨 3집 앨범이 이때 나왔는데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노래가 요 엑스포 감성이랑 되게 많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어트랙션을 담고 있는 그 삼성관으로 우리가 막 뛰어가는 질주하던 그 감성이랑 그 처음 그 느낌처럼이 되게 설레는 느낌의 전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되게 녹아있는, 저는 사실 유년 시절에 되게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가 요 대전 엑스포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시프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이거 수학여행 가던 어떤 모습이 좀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 한비탑 그쪽에 무슨 다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무슨 대교처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건너오던 기억이 전 좀 나요. 한비탑을 약간 롯데월드 같네. 한비탑을 보면서 막 걸어오던 기억이 좀 나고 언제나 그렇듯 왜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 소풍 가면 뭔가 이렇게 또 어떻게 돌아가지? 별로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또 버스 타고 또 어떻게 가냐? 또 몇 시간 가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요. 소풍을 갈 때의 느낌과 올 때의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올 때 늘 지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찌뿌드드한 느낌? 그치. 이게 좀 길었어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어린이들은 그때 어린이였으니까 너무 늦어지면 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 안 가도 되나? 뭐 이런. 집에 갈 때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좀 겁나기도 하고 그 어스름한 이제 저녁이 되어가는 과정에 뭔가 하루가 지나가는 느낌. 그 퇴근길을 뭔가 마치 예감하듯 그런 뭔가 좀 답답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어린 시절에 참 아이러니해요. 그때 제가 그 시간이 벌써 30년이 지났고 진짜 아득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30년이 지나서
노인이 돼서 지금의 시절을 돌아보는 정도가 그쵸. 우리가 엑스포를 돌아볼 때처럼 생생하게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얼마나 아무리 알뜰하게 잘 살아도 또 회한이 느껴질까? 네. 그런 생각하지. 요새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시간을 자꾸 제가 보게 되네요.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30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도 있죠. 목소리가 남아있는 거는 좀 되게 신기한 체험일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간혹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애기가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뭐 애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 걔가 내가 쓴 책을 읽고 내가 한 방송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만약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되게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 목소리인 거잖아요. 네.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때 조세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결혼 전 시절은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진짜 신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차원으로도 이걸 그냥 남겨놓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가 일단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 수도 있는 휴머노이드가 지금 작별인사부터 생각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넘겨주는 걸 수도 있어. 네, 하지만 뭐 휴머노이드가 되다 하더라도 혹은 30년 뒤의 미래에 제가 그걸 들어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담보된 행복이니까. 어쨌든 요거를 남겨놓고 싶다. 요 좋습니다. 아카이브를 남겨놓고 싶다. 30년간 이제 타임캡슐 느낌으로 쌓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였어요. 엑스포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 요즘은 아시안 게임이나 엑스포 같은 거 왜 하냐? 비용 많이 들고. 그렇지. 뭐 기대만큼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도 없다. 흥행도 뭐 막 그렇고. 별로다. 사실 저도 다 완전 100%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어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약간 어떤 연대나 함께하는 가치를 좀 묶어주는 좀 경험해보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여행 같은 거 우리가 하면 이렇게 당장의 여행 경험이 뭐가 그렇게 내 삶에서 돈이 되고 연애의 경험이 어떻게 돈으로 뭐 치환되고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연애라는 어떤 연애나 이런 뭐 관계를 맺는 과정이. 근데 이제 뭐 삶의 어떤 행복을 측정하는 것, 어떤 삶의 지표가 재물만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 경험의 장을 마련해 보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원우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993년에 그때가 너무 좋은 추억이고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쵸.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좀 채워놓는 과정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는 나름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엑스포를 다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물질적 효용론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삶에 어떤 낭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또 다시 우리나라나 우리 전 국민이 행복했던 2002년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한번 다 같이 함께라는 거를 뭔가 연대할 수 있는 의식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합니다. 왜냐면 워낙 각자 개인주의로 사니까 그런 그 시절 좋았던 때를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여수 엑스포 했을 때도 그래도 나름대로 꽤 핫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전 엑스포만큼의 그 정도 임팩트는 국민적인 그건 아니었죠.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월드컵 다시 해서 우리가 한 4강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월드컵 괜찮다. 월드컵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게 되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뭐 어떤 경험이든 간에 아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풍성한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약간 무거운 얘기와 또 추억 얘기까지 두 개의 이슈를 나눠봤는데 이 정도로 30년 전 이슈 이야기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시절의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